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DB하이텍 정말 오랜만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기업인데, 자, 일단은 DB하이텍이 우리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 우리 10월 18일에 클래시스, DB하이텍 그러고 나서 안내드린 게 나노신소재. 10월 18일에 이 종목들 다 안내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나노신소재, 클래시스도 굉장히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 10월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일단 뭐 각설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무료방으로 누구나 다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B하이텍 내용들을 보면은 물적 분할을 철회한다는 것이 호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파운드리, 팹리스 모든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팹리스는 물적 분할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거센 반발에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를 했었고, 이 악재 해소로 주가 되돌림을 기대를 할 수 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비용 증가는 예상되지만 3분기 공장 가동률이 100%로 유지가 됐을 것이다. 실적 호조 지속, 3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를 한다. 실적은 매출 4,652억원, 영업이익이 2,222억원으로 추정을 한다. 매출은 전년 동기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같은 분기 대비해가지고 41% 정도 줄어난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86% 증가된 그런 수준이다 라고 10월 18일에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10월 18일에 안내를 드렸던 것들이 10월 18일 이날이죠. 이날 안내드리고 살짝 21선 지지를 받고 계속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18일에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18에서 저점 21선의 부분들을 계산해 해오면 저점에서 한 24% 정도 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속 연속적으로 또 오늘도 아래 꼬리 딱 말아 올리면서 큰 폭으로 조금 상승하려는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3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을 4,652억원, 영업이익은 2억원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실적이 얼마를 발표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여긴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 분기보고서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손익계산서 이게 26기가 작년이고, 그리고 70기 이게 올해 3분기입니다. 자, 실적들을 체크를 해보면, 자, 매출액이 지난 3분기를 체크를 해보면은 3,284억원 수준들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4,473억원 수준들이고, 영업이익은 이전에 1,189억원 반올림에서 1,190억원 수준들. 자, 그러면 여기서 2,223억원 수준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단기순이익을 봤을 때 이전에 926억원 수준들. 자, 그럼 여기서 927억원 반올림에서 917억원 수준이었고, 여기서 봤을 때 단기순이익이 앞자리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콤마 대고 두 자리였는데 콤마 대고 세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1,700억원, 1,708억원 수준들이 나왔겠네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보면은 매출은 제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살짝 낮게 나온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뭐 이 정도면은 유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양호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강한 그런 실적 성장성, 이전에는 좀 분사를 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 흐름들,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이랑 매출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보면은 이전에도 뭐 3천억 원, 이게 4천 단위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800, 1000, 1300, 1800, 2000, 2100, 2200, 2200으로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590, 900, 1100, 1500, 1600, 1700 성장을 했죠. 계속 연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근데 이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왜 빠졌냐? 분사를 한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온 다음에 직후에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까지 돌아가는 게, 눌림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흐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영업이익 측면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은 1조 2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도 8천억 원 수준,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6천억 원 수준들 두 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ER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답이 좀 나오겠죠. 2021년도 EPS가 7,119원 수준들입니다.
자, 5만원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7,119원 하면은 PER이 7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번 연도 초반에 85,400원 수준이었을 때 PER이 얼마였냐? 400원 수준들 좀 높은 수준이긴 하죠. 11배 수준입니다. 11배 수준. 자, 그리고 올해 49,150원 수준에 계산했을 때 6배 수준이 되겠죠. 6배 수준. 자, 그런데 이번 연도에 성장하는 것들이 14,140원 주당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2배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자, 85,400원 수준에서 14,000원 했을 때 6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19,150원 수준에서 3배 정도 수준입니다. 3배 정도 수준들. 자, 그럼 이 부분에 제가 이제 5만원 부분을 했을 때도 PER이 6배 수준에서 4배, 지금 3배 정도 수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65,000원 수준에서 올해 14,140원 수준을 하면은 불과 4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7만원 수준에서 14,140원 하면은 5배 수준이 되겠죠. 5배 수준들, 7만원 수준들, 75,000원 수준이라고 하면은 자, 5배, 5.3배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전에 분할되기 직전에 주가까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실적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뭐 7만원, 7만 5천원, 뭐 6만 5천원 수준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재무적인 부분들, 일단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적 성장에 무리가 없는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얼마 정도 여력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성장 예상을 했던 2,185억원 수준보다 2,200원 수준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우리 되돌림 흐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자, 이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자, 투자의 신 워렌 버핏, TSMC,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위탁 생산 기업이잖아요.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최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주식을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담았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 분이 기술주에 투자를 좀 안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술주에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주를 매입을 한 거는 TSMC가 처음이다. 자, 이게 과거 IBM이라든가 BID에도 투자를 했지만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에 애플은 현재 최대 투자처로 남아있는 상황들이다. 에너지 기업들, 쉐브론도 추가로 사들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 기업도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파운드리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 생산, 뭐 웨이퍼 수탁 생산, 판매 담당, 이런 그 TSMC랑 거의 비슷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상 버크셔 해서웨이는 TSMC를 선택을 했지만 국내에는 DB 하이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 사실상 버핏이 투자한 거는 유사한 DB 하이텍을 투자한 것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은 상황들이었지만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기업의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우려도 3분기 실적으로 확인이 됨으로써 불식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나갔던 것들, 45,000원 이 저항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당분간 이어가는 모습들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무료방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누구나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입장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